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1장 미시경제학의 성격 중에서요 3절 최적화와 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와 균형, 요 표현은요 우리 미시경제학 할 때요 많이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언제나 경제학은 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줄 볼게요. 모든 경제적 문제는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표현하고요. 최적화라는 것은 옵티마이즈라는 것을 명사화시킨 거죠. 그리고 균형, 이퀄리브리엄 해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자, 최적화라는 것은요.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경제 주체, 의사결정자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자신이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 미시경제학이니까 개별 경제 주체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 주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소비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고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걸 향해서 개별 경제 주체들이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 노력의 과정, 산물을 우리가 바로 최적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력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바로 최적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따라서 최적화는 의사결정자의 합리성을 전제해야지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나름대로 레셔널한 합리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당연히 밑에 깔려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균형은요,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의 상호관계라는 게 있어요. 경제 주체들 혼자서 얘기하는 건 최적화고요. 경제 주체들의 여러 가지 상호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쵸?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상호관계, 그게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수요와 공급이 돼서 균형이라는 그런 결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장에 표출된 상반된 힘이, 균형은 시장에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출된 상반된 서로 반대되는 힘이 딱 맞아 떨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힘이 같아 딱 맞아 떨어져서 거기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합리성, 최적화, 균형, 요런 순서대로 살짝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합리성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합리성. 자, 10페이지 가볼게요. 경제학이 설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 중에 하나가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상정을 할 거야. 이제 행동경제학이나 최근에는 인간이 AI같이 기계같이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비합리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요. 레셔널리티를 상정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합리적인,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합리성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 그런 표현도 나오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본 다음에 약간 조금 더 접목해서 현실에 맞춰서 조정을 하면 되겠죠. 이제 나름대로 이 합리성을 상정해야지. 다음 단락 보세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유용한 예측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이러한 결과가 될 거라는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 사람이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거나 기업이 이윤 극대화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해야지 예측이 가능하지, 기업은 이윤 극대화하는 존재가 아니야, 이래버리면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할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인 행동이다. 그러면 세 번째 줄 보세요. 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과 일관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관된 요 표현, 오케이? 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관된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따라서 체계적인 움직임을 뜻하게 되고요. 비합리적인 행위는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체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행동에 기반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자, 특히 사회 현상은요, 어떤 한두 명은 이상하게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아웃라이어는 제거해버리게 될 수 있고요. 그럼 거기 총체적인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러한 규칙성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요. 비합리적인 행동은 압도당해서 의미가 없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단락 보시면 합리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는 것인가 거기 나와 있는데 합리성이 목적이 아니고요. 다름 아닌 수단으로서의 합리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어떤 길을 통해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느냐 물음과 결부시켜서 합리성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람들의 욕망, 기호, 동기 등의 목표 설정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상정을 하고요. 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데 왜 들었으며 이 수업을 들어서 이게 아니라 수업을 들었어. 근데 나의 목표는 그래도 이왕이면 들었으니까 경작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뾰족한 학점을 받는 것이다. 그 A뿔이겠죠? 그러면 A뿔을 받는 게 목적이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받을 것인가? 뭐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뒤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풀고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수단으로서의 합리성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해서 마지막 단락 보시죠. 반드시 좋은 결과는 아닐 수 있다. 이게 수단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선택했는데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요. 오케이. 자, 거기 한번 보시죠. 자,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와 또 신중한 고려의 토대 위에서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결과가 반드시 좋다라는 보장은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자, 맨 마지막 줄 보시면 확률적인 의미에서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최적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최적화 행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경작의 선택은 적당히 중간쯤에 머무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인 해가지고 표현하는데 이 경제인은 뭔가 좋은 거는 맥스 하고요. 나쁜 거는 미니마이즈 하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극대화, 나쁜 거는 최소화 또는 극소화 이렇게 하게 되고요. 요 극대극소라는 단어를요. 합쳐서 우리 경작에서는 최적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용어 정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근데 이러한 다섯 번째 줄 보면 이러한 행동을 왜 하게 됩니까? 예,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왜 경제인은 이렇게 노력을 합니까? 라고 하면 자원이 풍부하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죠.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적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시경제학에서 최적화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잘 보시면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고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할 거고요.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그러한 소비자의 행동이 다 모여서 수요 곡선을 이루게 되고요. 이윤 극대화는 기업들의 행동이 모여서 시장의 공급 곡선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최적화라는 선택을 어떤 원리를 이용할 것입니까? 하면요. 거기 보시면 한계라는 말 찾으셨죠? 그래서 한계 비용, 한계 수입, 한계 생산, 한계 대체율. 경작에서는 이 한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마지널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마지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한 개 추가했을 때 그 뜻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개, 말 그대로 한 개 더 추가 시 이렇게요. 어디셔널 하나 더 추가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베네핏과 거기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해 봐가지고요. 베네핏이 비용보다 크면 선택하고요. 코스트가 만약에 베네핏보다 크면 선택 안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개로 시작해서요. 경작에선 한 개를 느끼다가 왁 하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한 개가 바로 미분입니다. 잘게 쪼개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수학적인 미분교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기하학적으로는 나중에 보겠지만 접선의 기울기 요거랑 같은 말이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개인의 합리성을 통해서요. 이렇게 최적화 행동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 균형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형은요. 우리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미시경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균형이고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줄 볼까요? 자, 개별 경제 주체들의 최적화 행위는 시장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시장의 많은 경제 주체들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내는 게 균형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 경제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적화 행위에서 발단되고 균형 과정을 통해서 그 현상을 구체화해서 나타납니다. 자, 균형이다라고 하면 이 균형은요. 자, 거기 개념이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이야, 일단 어떤 상태가 달성이 되면 새로운 교란 요인이 없는 한 외부적인 새로운 교란이 없는 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야.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변화하려는 유인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는 균형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래서 뭔가 시장에서는요, 상반된 두 힘이 서로 충돌해요. 그래서 갈등을 빚어요. 근데 그 갈등이 해소되는 상태가 바로 균형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이, 여기 1번 공이 있고요. 2번 공이 있습니다. 3번 공이 있어요. 공이 3개 있는데 여기서 균형 상태의 공은 어떤 공이 될까요? 1번하고 3번이 균형 상태고요. 얘는 불균형입니다. 왜냐면 일단 이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 엄청난 마찰로 끈끈이로 달라붙어 있지 않는 한 공이 떼굴떼굴 이렇게 굴러간다고 움직이지. 변할 만한 유인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얘는 변화하잖아요. 자, 3번은 살짝 균형인 것 같아. 1, 2 가려는 힘과 1, 2 가려는 힘이 딱 맞아 떨어져서 정지해 있는 상태이고요. 1번도 약간 마찬가지야. 1, 2 가려는 힘과 1, 2 가려는 힘이 딱 맞아 떨어져서 그 상태가 그대로 가만히 유지되어 있으면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균형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고요. 자, 13페이지 가볼게요. 자, 어떤 상태가 균형이 되었을 때 균형에는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균형이 존재하는가? 균형의 존재성. 이렇게요. 존재성. 균형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의 안정성. 그러니까 1번 공 같은 경우는요. 딱 봐도요. 균형은 균형인데 약간 안정해 보이진 않아요. 안정하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1번과 3번의 공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 여기다가 외부적인 힘을 딱 가했다고 할게요. 이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공이 왼쪽으로 가면 이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고 그 원래 상태보다 계속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unstable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3번은 누가 여기서 힘을 가하면 공이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균형의 안정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과 관련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게 유일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뒤에 나중에 보긴 하겠지만 균형은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고 아예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만 존재할 수 있고 멀티로 존재할 수도 있게 되는 걸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봅시다.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을 균형점, 그리고 균형 가격, 균형 수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균형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볼게요. 뒤에 수요 공급에서 다시 하긴 하겠지만 가격이고요. 수요가 있고요. 공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가 바로 균형이란 말이죠. 왜냐면 주어진 가격에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PA라는 가격에서 누군가가 힘을 가해서 가격을 올렸다고 할게요. 올리면은요, 아시겠지만 이게 올라갔다가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이만큼인데 공급하려는 사람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합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 상태가 되고요. 공급량이 많게 되면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다시 원래 상태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상태는 균형이 존재하죠. 근데 안정적이죠. 스테이블하죠. 오케이. 그리고 균형이 하나 이렇게 존재한다. 그런 것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차차 뒤에서 많이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14페이지 가보시면 경작은 과연 차가운 학문인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경작은 너무 차갑다. 너네 냉혈 인간 아니냐? 이런 얘기 하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맨날 합리성과 효율성만 얘기하니까 이거 경제학자는 따뜻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오른쪽에 막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샬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오른쪽 중간쯤에 나와 있죠. 유명한 말을 했죠. 차가운 머리 더불어서 따뜻한 가슴 이런 얘기. 차가운 머리가 이제 효율성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따뜻한 가슴은 현실의 경제학의 차가운 이성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현실에서 많은 좀 이렇게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평성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왼쪽에도 보면 이제 진짜 요즘은 이제 미시경제학도 수학으로 하는 거 외에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거니까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서 진짜 인간들이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지, 진짜 차가운지 등등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현실적인 내용을 도출하기도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챕터 1장 마무리 짓고요. 늘 OT 때 말씀드리고 수업 시간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그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원래 제가 예전에 연습 문제를 이 책 바뀌기 전에는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긴 했었는데 약간 추가적으로 문제가 더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여건이 되면은 다시 추가해서 조금 찍거나 하긴 할게요. 근데 우선은 여러분들께서는 뭐 요 책과 관련해서 부록책으로 해가지고 연습 문제와 또 부록 좀 수리적인 걸 더 보완한 또 서브 책이 있거든요. 예, 이중구 교수님께서 쓰신. 그러니까 그걸 보완해서요.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 푸는 것보다 막 진도 나가고 싶긴 하지만 문제를 풀어 보셔야지 한 단계 더 이런 내용들이 각인되니까 예, 귀찮긴 하지만 좀 문제를 퀴즈 푼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2장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